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앵그리 모드입니다. 시장이 왜, 한국 시장만 왜 이렇게 약할 땐 죄다 약하고 올라갈 땐 비실비실, 다른 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왜 한국 주식만 왜 이러는지 짜증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커다란 분 모셔야 되겠죠. 고릴라, 크신 분 모셔서 시장 얘기를 좀 크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박장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가리부터 받고 한 달 전 말씀드렸는데 네. 뭐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그래야죠. 뭐. 일단 같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변화가 한 달 사이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혼날 건 또 혼나야 드리겠지만 지금 뭐 뷰가 바뀌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종목들이 이게 기회냐 팔 기회냐 살 기회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시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지금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은요. 가만히 열심히 놀아야 돼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그렇죠. 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은 가는데. 가만히 쓰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쓰면 절반 이상은 가는데. 지금 판다. 그러면 패닉셀링에 휩쓸려 가지고 두려움에 파는 거고. 지금 산다.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돼가지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산다. 계속 물타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열심히 놀아야 된다. 그럼 넌 여기 왜 앉아 있느냐? 놀고 있잖아요. 열심히 놀라. 근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무작정 놀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10월장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사부를 보면서 놀아라. 열심히 놀자. 내일을 준비하면서 놀자. 근데 너무 놀면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을 좀 생각하면서 놀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준비가 뭐죠? 이제 우리가 10초잖아요. 다음 주 삼전 잠정 실적 발표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실적 추정치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체크하면서 이제 그래도 비빌만한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결자 해지라고 9월달 계속해서 빠졌는데 뭐 때문에 많이 빠졌죠 우리 시장이? 그걸 이제 좀 알아보려고. 그렇죠.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자 해지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싹 풀어드릴게요. 빵야. 딱 이거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됐고 그럼 왜 빠진 겁니까? 9월달은 이 모양으로. 왜 이 모양으로 빠졌을까? 미 국채금리 올랐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그럼 그냥 다른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시장 팔아보는 기준은 결국 이거였었죠. 단기에 국채금리가 4.3%를 찍고 4.1%까지 빠지니까 시장은 그때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어섰고 성장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때 견해는 뭐였었죠? 자, 지긋지긋했던 금리 인상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부분은 피크아웃 했고 이제부터는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근거는 인플레이션율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서 7, 8월 달에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8월 달에 금리가 4.3% 고점 찍고 4.1%까지 강하게 꺾이면서 시장은 올라왔었죠. 근데 그게 지난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변했느냐? 금리가 4.1% 저점 찍고 나서 4.8%까지 그렇죠. 즉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때까지 숨도 안 쉬고 0.7%포인트가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금리, 고착화, 경기 둔화 얘기 나왔고 그 사이에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매둘기 뭐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매둘기도 아니었어. 이번에는 대놓고 매파적이었죠. 대놓고 나 안 해. 안 해. 그리고 내년도 전도표 추가적인 4차례 금리 인하 분위기에서 2차례 금리 인하 그러면서 이런 부분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이런 고금리 자체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내년 금리 인상 2차례가 지금 반영이 된 거니까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서 아무리 빨라야 한 내년 9월달 이후는 돼야 되겠구나. 그런 걸로 바뀌면서 금리 4.1에서 4.8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대형적인 뭐 기술주니 빅테크니 성장주니 하는 종목들부터 소위 박살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도 올해 YTD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돌려버렸고
사실 뭐 빅테크 이런 핵심적인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네. 이런 기술주 성장주 대표적인 뭐죠? 2차 전지, 네. IT 소부장 뭐 이러한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 버렸죠. 네. 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자 해지라고 결국은 그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네. 최소한 이런 부분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9월달 저도 좀 얘기할게요. 예. 네. 아니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러면 아니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 겁니까?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미국 국채금리가 4.8%면 네. 왜 힘들게 주식 투자해요? 국내 한국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사면 되지. 그러면 잘 볼게요. 네. 나스닥은 그때 최근의 고점대가 13,900에서 여기 13,000도 안 깹니다. 요거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 미친 듯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13,900에서 지금 13,200이니까 약 700포인트가 밀렸죠. 그렇죠. 약 700포인트 밀렸으니까 지수 수치로 따지면 대략 한 5에서 6% 정도 지금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한 700포인트 정도니까 13,000이니까 저희는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한 6에서 7% 정도 빠졌고 네. 우리는 지금 2,600에서 지금 2,415니까 한 180포인트 정도 빠졌고 그렇죠. 그러면 180포인트 따져보면 대략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한 7에서 8% 정도 더 빠졌네요. 왜 더 빠지는 거죠? 1, 2%도 덜 빠져야죠. 우리가 미국보다는 미국이 기침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기 걸리고 이러잖아요. 이제 감기 걸린 겁니까? 딱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예. 이머징 마켓에서 이런 심지어 이런 좀 악명이 있었잖아요. 외인들이 ATM기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 경제 구조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출은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9월달에. 수출은 9월달에 네. 좋아졌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최악은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부분이고 4개월이... 지금 갑자기 경기 침체 네. 얘기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네. 결국 물건 사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들어버리는 상황에서 수출이 지금 당장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 이후에 전망치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나와버리는 거죠. 반짝 좋아졌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부각이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이해하십시오. 오늘 앵그리 모드입니다. 앵그리 모드. 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4.8%면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진짜 미국 국채를 사도 예를 들어 10년물은 4.8%야. 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샀을 때는 요구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무위험 수익률이 4.8%면 네. 내가 주식을 사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느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어느 대표님은? 정도면 괜찮을까? 그럼 4.8 곱하기 2 하면 9.6. 네.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10% 네. 요구 수익률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니까요. 미국은. 그러니까 근데 미국 주식이 10%잖아요. 네. 그럼 국내 주식은 거기다 리스크 프리미엄 더 얹어야죠. 변동성이 더 크니까. 주식 한 번 하면 거의 뭐 100%씩 팍팍 찍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갖고 계시나 봐요. 야, 예. 그건 딱 그런 딴 거죠. 나라 얘기고, 예. 그렇죠. 딱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네. 미 국채가 4.8%라는 얘기는 미 국채 그냥 무위험으로 4.8% 그냥 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이 망하면요? 미국이 망하면?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미국 망하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 망하면 어차피 돈 못 찾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돈 못 찾아요. 아니 채권 발행에 33조 달러가 했던 나라가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계속 채권 발행하면서 이자 내는 나라가 원래 금융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게 세계 패권국이다 발권국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인플레이션을 해외 쪽으로 다 전이시켜 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돈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짐바브웨나 이런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겠지. 하이보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뉴진스요? 예. 하이보이. 예. 아이 언제적 하이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건 그게 답니다. 예. 슈퍼샤이더 갔는데 지금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미국이 안정돼야 된다. 미국이 안정돼야 되고 네. 결국은 이거 같아요. 네. 미국이 국채금리가 4.8%라는 얘기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최소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7, 8%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내는 네. 미국보다 이런 변동성이 좀 더 커버리니까 네. 수출 위주 이런 경제구조 가지고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최소한 10% 이상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 최소 10% 이상을 내놓을 것이냐 10% 이상을
주식으로 따박따박 벌 수 있을 것이냐 네. 자문해 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채권 사고 우리나라에서 돈 빼서 미국 가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자 해지라고 요 국채금리 이런 부분부터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자신감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투심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닌가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4.8까지 찍었다가 4. 지금 73, 네. 지금 71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지금 보세요. 4.1 깨고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가 4.8까지 지금 숨 쉴 틈 없이 달려버렸죠. 쭉 달렸죠. 그렇죠. 예, 20% 올랐습니다. 기존 고점이 얼마였었죠? 기존 고점이 4.88. 그렇죠. 예. 기존 전 고점은 4.3이었어요. 사실 네. 그 전에 여기요? 봉우리 났을 때 네. 4.3 정도. 네. 그러니까 4.3에서 4.1 빠졌을 때 네.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 IT 소부장과 그렇죠. 2차전지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났었고 아, 그건 됐고 4.1에서 4.8 갈 때 죽어났잖아요. 설명하는 거 말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빠지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빠지려면 조건이 어디 있어요? 미국 네.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자신감을 찾아야죠. 안정이 되고 자신감을 찾는 게 지금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 나오면서 킹달러 나와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셧다운 얘기도 45일 유예시켜놨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결국 11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 하원 의장이 처음으로 지금 탄핵됐죠. 네. 그죠?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달러옵니다. 고점 찍은 겁니까? 찍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게 조금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이 되게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앵그리 모드잖아 지금. 네. 열받아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하루 이틀 빠졌다고 이게 고점이나 저점이나 논할 수가 없어요. 고점이나 저점은 네.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대응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이게 어쩌라는 고점인지 얘기냐?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점 치시는 분들 예, 제가 쳐보겠습니다. 어디 점을 쳐든 예, 아무튼 열심히 쳐가지고 예, 예. 알아봐야 되는데 네. 제 기준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반가이를 참 좋아해요. 반가이? 50% 되돌림. 아, 이게 그냥 방송 용어로 하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 50% 정도 네. 회복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 환율 저점이 4.1이었고 네. 이번 만약에 고점이 4.8이라고 금리 봤을 금리. 때 예. 금리. 예, 예. 10년물 국채 금리. 예. 그럼 0.7%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네. 그 절반이면 0.35%포인트. 그렇죠. 그러면 4.45, 4.8에서 0.35 빼면 4.45죠. 예. 그러면 저라면 4.5%라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단순히 이런 부분 자체가 반락이 아니라 발락은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반락이고 그거는 반락이고요. 네. 최소한 이런 부분이 네. 되돌림이 나왔다. 네. 단기 고점을 찍었구나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4.7인데 개인적인 그냥- 기준은 4.5 밑으로 빠진다. 욕이네요. 네, 4.5. 맞아요. 예. 4.5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단기 고점 찍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린다. 한숨 돌린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반응을 이때 본격적으로 하겠다. 본격적으로 그때는 많이 빠졌던 IT 소부장과 네. 그리고 지금 뭐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2차 전지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그때 가서 물을 타든지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신규로 더 사든지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안정을 보고 사겠다. 확인하고 이렇게. 사겠다. 저는 확인하고 사겠다. 겁이 많아. 네. 무서워. 알겠습니다. 환율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환율도 한번 볼 수 환율 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환율도 한번 보죠. 예, 직접 분석. 예. 어디서 볼 수 없는 경제 서버만의 매크로 분석. 예. 최근에 지금 한 1310원 1310원까지 빠졌다가 1300 여기서 1300 예. 1300 지금 현재 70원까지 달려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럼 60원 네. 올라왔죠. 네. 60원의 반가에 절반 30원. 네. 그러면 1370원에서 30원 빼면 35원. 1340원. 그러니까 10원 하면은 예, 45원. 예, 여기네 45원, 40. 40원. 이 정도 깨지면 네. 저는 이게 단기 고점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고점 찍었다. 그렇죠. 예. 하루에 막 10몇 원씩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네. 진짜 빠르면 이런 부분이 지금 1349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전 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환율도 안정 아까 안정 추구형. 그쵸. 네. 그러니까- 주식이지만 안정 추구형. 네, 요 두 네. 개가 확인돼야 돼요. 결국 네. 달러, 네. 금리 네. 요 부분이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뭐죠? 유가입니다. 유가? 네. 유가는 최근 94불까지 올라왔다가 84불 찍었죠. 95달러 딱 네, 찍고 94불. 네. 그렇죠. 장중에 예. 그리고 그럼 똑같이 적용해 보게 되면 84불. 78에서 95까지. 95까지. 네. 간 것도 절반이면 절반 꺾였는데요, 거의 지금요? 이거는 네. 좀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수급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네. 드라이빙 시즌 이번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꺾일 때도 됐죠. 아, 그러면
꺾이는데 그 만약 드라이빙 시즌 다시 시작되면 또 올라갈까요? 근데 이거 드라이빙 시즌은 2분기, 3분기인데요. 그러니까 다 내년 가면 또 네, 내년도 이건데 네. 그 전까지 지금 유가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품 네. 쪽은 이런 핫머니들 네. 그리고 또 이런 투기적 수요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쉬는 와중에 네. 95불에서 지금 84불까지 10불 넘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유가를 보는 이유는 결국 이런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건드리는 게 결국 이제 금리로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유가는 후행적으로 체크만 하고 있어요. 네. 후행적으로 체크하고 금리하고 환율을 그 실시간으로 동행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그 투자 전략 세우는 거죠. 그냥 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는 4.5. 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4.5. 그리고 환율 1,340원. 네. 밑으로 깨진다. 네. 그러면 사도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거 보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주가가 얼마가 됐든 반등을 얼마나 했든 일단 성장주들은 다 싹 사겠다. 그때는 바스켓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뭐 네. IT 소부장이다. 그럼 네. 최근에 신고가 갔었던 네. 예를 들어 하나마이크론, 네. 그렇죠. 에로티 베큐um, 네.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네. 인텍은 패스, 두산 테스나. 두텍.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 한미반도체. 네. 이런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5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씩 사든지. 네. 핵심적인 종목 5개가 중심으로 넘어가는데요? 가져가겠다. 왜 마이너스를 내십니까? 그럼 10개로 할까요? 10개로 할까요? 50만 원씩 10개. 네. 50만 원씩 10개. 예. 근데 네.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5종목 언더. 네. 그냥 한 섹터에 뭐 네. 이런 식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대한민국 증시가 항상 추석 끝나고 나게 되면 네. 워낙 한국 증시는 약해. 안 좋아요. 예,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예,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이것도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은 수급으로 끌어올렸었던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종목 뭐였죠? 2차 전지. 2차 전지? 근데 네. 개인들이 지금 예탁금 자체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최소 한 4조에서 5조 이상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수급으로 끌어올렸었던 2차 전지가 네.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내려오면서 힘을 못 써버리는 네. 딱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들이 아까 대주주 양도세 말씀하셨지만 네. 찬바람 불어올 때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10배 올랐는데 네. 양도세 고민해야죠. 그러면. 그럼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하반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가리가 없이 힘을 못 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짜야죠. 저라면 지금 2차 전지 많이 빠졌다고 지금 물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두에 깔고 들어갔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나 금리 조건 만들기 전까지는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간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핵심적인 종목 내가 가지고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때 가서 물을 타세요. 그때 가서 물을 타고 혹은 뭐 내가 매매를 잘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규 접근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럼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비싸게 사고 잘못하게 되면 싸게 손절하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휩쓸. 그러니까 휩쓸. 거짓 신호에 휩쓸려 가지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두어 번 이런 식으로 엇박 타버리면 그때 가서 나 포기 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비추세 구간에서 그래서 매매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보단 다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한 달 동안에 계속 경험했잖아. 네.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어. 에코프로 100만 원 깨졌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야 돼. 왜? 기존에도 94만 원 저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은 다 물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 그거 사자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욕심부려요. 나는 저점을 알 수 있어. 네.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점을 잡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이 저점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 분들은 국가 경제 발전이 이바지하기 위해서 점을 쳐야 된다니까요. 우리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죠. 이상하네요. 무슨 점치는 방송으로 나가기 시작하네요. 점치는 점집이 돼버렸어. 네, 그런 이시는 이제 됐고, 네, 안정을 보고 대응하자. 그렇죠. 이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말씀하셨고. 게 기회비용 줄이는 거 최고예요. 네. 그냥. 그러면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게 그겁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폭망. 네,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유동성도 그렇고 금리도 영향을 받았고 성장주에 대한 밸류도 같이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은 거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네. 지금 실적이 안 좋아. 어제 에코프로 BM 리포트가 나왔죠 이번 주에.
결국 논점은 이거였어요. 시장 추정치가 한 1,058억, 한 1,05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실적은 한 580억 정도 나올 거다. 한 40%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50% 정도 역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돈을 덜 잘 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단은 최근에 지금 메탈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에 따른 재고 평가 성과 그리고 가격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하락까지 나타나 버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하죠. 그에 따른 가동률 이런 부분이 한 6% 정도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따른 출하량 자체가 감소가 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매출이 줄어버리니까 이익단은 레버리지 붙어버리면서 더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약 22% 정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 H증권사가. 그러면서 자, 그걸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냥 맞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보면 시장에서는 그걸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제가 맞으니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목소리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락장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리포트 나올 때는 아 이게 틀렸어 하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악재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악재가 나오는 게 실적 안 좋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이 그때 가서 딱 나왔어요. 그때 가서 시장 반응 보고 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는데 지금 분위기는 딱 그게 아니잖아요. 3분기 실적 안 나오면 딱 이러겠죠. 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돌린다는데 지금 빨리 살 필요가 있어? 아무리 선반영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물탈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그냥 매크로 지표 보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트레이딩 정도? 그 정도가 간단할까요? 한 달 전과 우리 대표님의 뉘앙스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때는 에코프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요 중심으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패스. 나머지는 왜 다 저점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으니. 지금도 변함없어요. 중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BM 가지고 뭐 3년 5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홀딩이에요. 홀딩. 근데 문제가 되는 분들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 내가 매매로서 들어가신 분들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앞으로 3년은 5년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데 그 비중을 늘릴 타이밍 자체를 앞서 금리와 환율과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앞서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1분기도 그때 쇼크였고요. 2분기도 쇼크였어요. 사실. 3분기는 그 쇼크 폭 자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이후에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은 급락이 나타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다 녹여내면서 거의 신저가 부분까지 계속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흐름이니까 저는 그냥 요 흐름이 언제 돌아서는지 자체만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전과 바뀐 우리 대표님의 변화에서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포스코홀딩스도 똑같은 그쵸. 전략으로. 아니 한 달 전하고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추세가 안 깨졌어요. 그때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추세가 깨져버렸죠. 추세가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도 섹터로서 마지막 그래도 불꽃을 태우면서 그 종목들 중심으로는 추세선 윗선에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깨졌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었죠.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근데 지금은 추세가 깨져버린 상황이니까 시장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죠. 유연하게 대응하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흔들릴 필요 없다. 대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탈 타이밍 자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규 접근 타이밍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가격보다 정황을 보고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 뭐 더 볼 게 없네 이러면요. 2차 전지는 동일해요. 사실. 그리고 2차 전지 살 때 저기 있는 변두리 종목 사지 말자고요. 변두리 말고 핵심을 사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약하게 움직였었던 게 뭐였죠? 아직도 뭐 적자폭 크게 나오고 있는 뭐 리튬 회사들 뭐 이상한 리튬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일렉포 1조, 전지박이라 동박 쪽, 그 다음에 뭐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뭐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액, 특히 전해액 뭐 이런 쪽. 첨보 갈 줄 알았더니 만보 갈 줄 알았더니 진짜 한 100보 가버리는. 첨보는 일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첨보.
뭐 엔캠 뭐 이런 것들. 엔캠, 첨보 뭐 이런 종목 이런 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 끝. 그 정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래도 한때 니켈 도금 강판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 친구하고 오늘 강하게 종목부터 얘기를 드리고요. 자, TCC 스틸 이런 거라든가. 저는 이건 패스예요. 저 안 볼 것 같아요. 안 보신다고요? 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마알미늄도 마찬가지. 패스. 네. 왜냐하면 약간은 이런 것들은 오늘 보니까 디스플레이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서 뭐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동아기업도 그렇고 동아기업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쪽이 묻어 있죠. 그쪽이 묻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패스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이 다 그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정치적인 색깔 묻어 있는 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게 되나요? 그쪽. 그런 것도 있나요, 이쪽에서? 이런 쪽에서 그런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알미늄 볼 거면 남선 알미늄도 봐야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너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보자. 핵심만 보자. 그러니까 저라면 올라올 때 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홀 에코프로, 포홀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끝. 그 정도로만 압축적으로 보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고 또 한 달 뒤에 또 점검을 매크로 지표 쭉 안정받게 되면 다시 자 이제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이거 한번 또 노려봐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근거를 가지고. 뭐 또 혹시나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살려요. 에이 뭐 싸게 사야지 뭐 그러는데. 다 올라온 다음에 사라고 뭐 이런 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싸게 산다는 그 저점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댓글 올라올 거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저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보다 더 빠지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정을 해야죠. 그 싸게 샀다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발바닥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점이야. 돈이 무한정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발바닥에 살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발바닥 찍고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그걸 확인하고 사겠다고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또 울컥하다가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11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매수, 그렇죠. 3개간 적극 매수. 앞으로 뭐 10만 원은 기본 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결국은 업황도 돌아선다면서요. 반도체 업황은 돌아서는 거 나오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에 랜드 쪽이 드디어 이제 가격을 올린다네. 그렇습니다. 스팟 가격이 턴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시차를 두고 고정 가격도 올리는 거고 랜드와 디램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랜드 이런 BEP 턴하는 시점 자체는 내년 2분기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내년 2분기면 벌써 가장 늦어요. 랜드가. 근데 보통 우리가 랜드가 가장 피해가 커요 지금. 적자폭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 이상 올린대요 4분기에. 그러니까 최소한 바닥은 찍었다는 시그널 자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재고 조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하는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디램을 지금 한 40% 줄이고 있고요. 랜드를 한 30% 줄이고 있어요. 그 반대인가요? 여튼 30-40%씩 디램과 랜드를 줄이고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산을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재고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올리는 것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튼 왜 이렇게 삼성전자 많이 빠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한국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인덱스. 외인들이 지금 열심히 팔고 있죠. 환율 금리. 그렇죠. 한국은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이죠. 근데 열심히라기보다 외인 기관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요. 기관 중심으로 지금 다 때렸네요. 집중적으로 기관 중심으로 지금 다 때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움직이다가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매도로 딱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반도체가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슬슬 우상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선행을 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미 주가는 확실히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 자체가 보여지고 있고 그렇죠. 내년도에 확실히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 버리면 지금부터는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매크로에 크게 흔들려 버리니까 못 가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대 중반대에서 이제 저점 만들고 한 하나 둘 셋. 그렇죠. 작년 9월에 그렇죠. 그 업황의 저점은 올해
1월달 1분기에 나왔죠. 그렇죠. 그럼 올해 1분기라고 하면 그렇죠. 재고 부분이랑 예. 올해 1분기에 그 저점, 업황의 저점 이 부분이 나왔으면 한 지금 작년 9월이니까 네. 1분기면 3월달.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죠. 9월달이니까 딱 정확하게. 그렇다고 18,000원 올라가 놓고 이제 끝 이러고 있는 상황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박스권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어간다. 네,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는 네. 삼성전자가 낸드 쪽이 생각보다 좀 더 안 좋고 이러면서 네. 그 3분기 실적에서 추정치가 기존에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사실 발표할 때는 아니죠. 한 1개월 전만 하더라도 2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실적 추정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조 2천억인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거 1조 8천억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1조 8천억. 그러니까 보시면 1분기에 6,400억, 2분기에 6,600억, 그리고 3분기에 1조 8천억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은 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3조 4천억 정도 이런 적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 건데 네. 4분기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이래버리면 확실히 이 적자폭 자체가 2조 원대로 4분기에 확실하게 확 줄어들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낸드 쪽 BEP 터지는 내년 2분기부터는 이런 부분이 크게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힘들었던 다운 사이클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올해를 저점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익 자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하니까 네. 6개월 9개월 선행을 하니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 자체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왜 안 움직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을 팔아버리는 그런 매크로 느낌으로. 때문에. 이것도 매크로 때문에. 매크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네. 2차 전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건 핵심적인 종목 중심은 장기 투자. 네. 그리고 이런 매크로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쪽은 우리나라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이 반도체는 결국 달러, 환율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면 IT 소부장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뭐 5종목, 10종목 했던 이런 네. 종목들 있죠. 전자와 닉스와 더불어 이런 종목들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약간 뭐랄까 외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보세요. 네. 추세 깨지고 내려갔나? 아니죠. 옆으로 기관행 보잖아요. 네. 지금 이거 자,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 둘, 셋.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에코프로 하나, 둘, 셋. SK 하이닉스. 네. 지금은 추세를 안 깨겠다. 안 깨고 옆으로 기관 행보하는 상대적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 둘, 셋. 한미반도체. 또 추세가 강하다. 답정너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답정너 진행하는 같은데. 입장에서 너무 재밌어요. 네, 답정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중심으로 보는 우리 맞아요. 대표님의 성향. 저는 가치 투자자 아니에요. 전 네. 트레이더예요. 그렇죠.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시장 흐름에 그대로 순응을 하고 그냥 시장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다라는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HBM을 더 대처를 잘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나오는 그 변화일까요? 그 부분도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매출 98% 이상은 메모리 쪽에서 나오죠.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그 정도 아니겠죠? 복합 기업이죠. 네. 스마트폰도 팔고 가전도 팔고 이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는 반도체, 네. 업황의 뭐 바닥이니 다운사이클이니 이런 부분을 턴하는 부분이니까 네. 좀 더 퓨어한 업체, 좀 더 이에 따른 그 베타가 큰 업체 생각을 하면 전자보다는 닉스죠. 전자는 일단은 결국 스마트폰 많이 팔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전 이런 재고 다 털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좀 더 순수하게 작용을 하는 게 하이닉스니까 네. 뭐 반도체 보면 하이닉스부터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대표적인 후공정 쪽에 나오는 대표 주자고 오사트. 예, 네. 거기다가 오늘은 근데 좀 그러네요. 가다가 또 쭉 밀리는 거 보니까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더티하죠. 네, 더티하죠.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선호하는 게 지금 기준으로는 HBM과 함께 또 그런 쪽뭐 패키징, 테스트 이 후공정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종합을 해보게 되면 전공정보다는 이런 후공정 쪽을 더 선호하시는 겁니까? HBM 쪽에 들어가는 쪽이 결국은
그 집적화, 그 다음에 좀 미세화 네. 뭐 이런 부분하고 단수 쌓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패키징 쪽이잖아요. 그렇죠. 후공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HBM 쪽 테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전공정 우리가 뭐 증착하고 웨이퍼 만드는 쪽이 아니라 결국은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쌓는 공정이잖아요. 네. 뭐 TC 본더도 다 그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오사트 쪽으로 지금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 하고 네. 있는 쪽이고 네. 본딩 그 이번 주에 또 수주 받았잖아요. 600억. SK 하이닉스 쪽으로. 예. 듀얼 TC 본더 관련된 뭐 그리핀 1.0 수주 받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24년도 다 매출로 반영이 되는 쪽이고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쪽이니까 저는 이런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네. 후공정, 네. 전공정보다는. 전공정보다 후공정으로. 예, 지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나 들어가야 이제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증설이나 투자 이런 것들은 내년 이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테스나 유진테크나 원익 IPS나 뭐 등등등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후공정이 좀 더 핫하게 들어가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을 좀 더 선호하신다라고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고 네. 그럼 실적 발표 시즌 때 또 봐야 될 또 다른 섹터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찍혀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추석 전에 네. 좀 봤었던 종목들이 삼바도 네. 어제 시장에 빠졌는데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강해요. 네. 이 삼바가 추정치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 추정치 올라왔습니다. 네, 추정치 올라왔고 1, 2, 3공장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4공장 네.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채워나가고 있고 네. 5공장이 2015년 4월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지금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해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수주자금과 엄청나게 쌓아가면서 네. 이런 부분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추정치 올라오고 있는 게 삼바였고요. 네. 그 다음에 추정치 올라왔던 게 현대차. 그 9월달 수출 데이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좀 올라왔고 네. 이 친구는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올라오는 참 이상한 좀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더라고요. 좀 약간은 올라왔다고 인버스적인 성격이 있어.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아직 좀 약하네요. 미미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피카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유럽에서 전기차 안 팔린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아는 어떨까요 그러면? 기아도 참 좋긴 한데 현대차 거의 독인객인 아닌가요? 도찐개찐 그래도 독인객인 한 만 대 가까이는 더 팔았어요. 음. 현대보다 기아가 더 팔았어요. 현대차 기아. 네. 그러니까 기아가 좀 더 센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추정치 자체가 올라왔는데 제가 체크했었던 종목은 현대차였기 때문에 네. 기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월별로 데이터 발표하잖아요. 이쪽 매출 데이터. 네. 생각을 하면 저 이 친구들은 그냥 지금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 한 달 전 대비, 일주일 전 대비해서 올라오는 친구들 중심으로 그냥 일부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다. 트레이딩 가능하다. 네, 트레이딩 가능할 네. 것 같다. 3분기 실적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자동차 삼바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 아예 네. 섹터로 보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만 종목으로만. 정확하게 네.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뭐 유한양이나 요즘에 뭐 알테오젠 이런 거 강한데 괜찮습니까? 그쪽은 어제 세게 반응을 했었죠. 근데 네. 어제 시장에서 부러져 버렸죠. 바로 어제 밀렸습니다. 부러져 버렸어요. 네. 이쪽이 그 얀센의 그 마라포사였나요? 마리포사? 마리포사. 네. 임상 3상 1차 데이터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이쪽이 병용으로 같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향후 마일스톤 수치와 원료의약품 수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어제 1차 반응을 치료제 반응을 폐암 1차 치료제로서 네. 같이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네. 마리포사. 그쪽하고 병용을 하고 있으니까 렉나자가.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무조건 차익실험 때려버리는구나.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언제 올라올 거냐. 네. 에스모가 20일부터 24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록 발표가 16일이죠. 네. 그때 전후를 다시 한번 또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근접해서 네. 네. 전저점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깨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네. 추세연 전후해서 사가지고요. 16일이나 20일 전후해가지고 좀 넘기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유한양행 하면 공식이죠. 오스코텍 같이 들어가니까. 예. 오스코텍이- 렉라자가 그 레이저 티닙이잖아요. 성공량. 네. 그쪽으로 같이 공동 개발했으니까 뭐 이런 친구도 같이 바스켓으로 보고 신약으로 보게 되면 뭐 한미약품이나 SK 바이오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이죠. 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거 FDA 성공만 하게 되면 8천억대 연간 영업이익 나올
기술 수출에만 보게 되면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삼상, 성공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우리가 한미약품에서 맨날 그 당한 것만 있었죠. 예, 반환받는 것만 보다가 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하는 것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알테오제는 어떻습니까? 알테오제는 뭐 그쪽이 떠간다. 네. 그리고 버티고 있다. 이쪽이 진짜 그 또 H증권사네요. 그쪽 H증권사에서 네. 또 모 연구원이 또 이제 그 열심히 컨빅션 바이를 외쳤죠. 빅파마가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리포트를 내놨어. 네. 탑픽입니다. 이러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글쎄요. 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지금. 아, 신고가는 무섭다. 신고가는 무섭다. 네. 다크호스가 될 만한 종목 중에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 네. 애니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아, 이거 지금 보면 네. 갭으로 지금 그 빠진 그 날 보이시죠? 네, 이날이요? 갭으로 이날. 네. 이게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뉴스였나요? 이게 예.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쪽이고 네. 최근에 그쪽 노보노디스크가 예. 최근에 한번 흔들렸었던 이유가 결국은 FDA에서 공장 실사했는데 미생물 오염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애니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펩타이드 기반의 GMP 인증을 받고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네. 이쪽이 지금 우리가 펩트론이니 인벤티진이 대봉이니 뭐 들어가는 쪽에 네. 실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갭으로 빠졌던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주주배정 유증을 때려버렸어요. 네. 증자요. 증자. 이런 때는 보통 증자 맞으면 점화 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점화 안 가고 그 다음 보세요. 설비 투자합니까? 네. 증자로? 증자로 설비투자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근데 보세요. 네. 증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럼 세단 얘기란 네. 세단 얘기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강한 한 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쪽하고 최근에 보니까 난임 치료제 네.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그 원료 공급 이게 나왔더라고요. 펩타이드. 뭐 이런 쪽이 나와가지고 네. 비만 쪽 하면 이제 우리가 펩트론과 인벤티지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때 흡수합병에서. 그러니까 네. 그쪽과 난임 치료제 원료 이쪽을 하더라고요. 네. 펩트론과 인벤티지만 맞는데 네. 저는 애니젠을 좀 다크호스로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비만은 지금 이렇게 죽을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자금 조달한 게 한 네. 280억 정도 돼요.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사실 자본금은 저는 어마어마하게 좀 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도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엄청 세구나. 아, 우리 대표님 추천 주십니까? 한 달 후에 보시죠. 한 달 후에. 예. 네, 한 달 후에 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네. 사가지고 네. 뭐 추천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네. 다크호스니까 다크호스다. 한 달 후에 네. 전고점 뭐 이 부분까지도 정고점이면 23,500원 여기 이상은 네. 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트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섭외 전화 가면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한 달 후에 전화 주시는 건가요? 네. 자 공부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한번 예. 공부해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다크호스로. 알겠습니다. 뭐 당뇨 이쪽은 핫한 쪽이니까요. 비만 당뇨 쪽인데 그쪽 원료의약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지금 바이오 얘기 조금 하셨고 거기다가 자동차 얘기하셨고 또 2차 전지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IT 소비장 얘기했었고 3분기 실적 관련된 리오프닝 쪽. 리오프닝 쪽. 미어도 다시 한번. 미어도 다시 한번. 네. 어느 종목입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네.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네. 글로벌 텍스프리, 파마리서치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죠. 특히 네. 글로벌 텍스프리. 글텍프. 와 글로벌 텍스프리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대주주가 좀 팔았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어제 유독 또 실망감도 워낙 크게 나왔었죠. 리오프닝 쪽. 돌아다녀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명동에도 사람 많던데요, 중국인들?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요우커 대신 쌍커가 많이 왔다고 해버리니까 많이 팔더라고요. 그놈이 아니다. 그놈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유코하고 쌍커는 확실히 다른 종자죠. 다른 종자예요. 그쪽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유코고 네. 쌍커는 개별 여행객이잖아요. 올리브영 가겠죠. 예. 올리브영 가겠죠 그러면. 면세점보다는 좀 더. 그 올리브영 가서도 상급 황급 받겠죠 뭐. 그렇죠. 이런 황급 받겠죠. 네. 그러면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이거는 어떻습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좋긴 한데 이쪽이 공매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쪽이 처음에 올라갈 때도 되게 핫하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유독 시게 빠지고 이러는데 그쪽보다는 저는 차라리 파라다이스 차라리 이걸 사겠어요. 이걸 상이 낫겠다. 근데 최소한 이것도 추세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돌리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돌리는 거 보고 하자. 돌리는 거 확인. 최소한 추세선. 우리가 20선 저기 보이잖아요. 21선. 이거는 다른 재설정입니다. 33, 55. 그럼 13인평. 14인평이 우리가 지수저가인가요 혹시?
지수 쪽입니다. 예. 지수저가 14인평으로 설정. 거기까지만. 이거 설정까지. 네. 바로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최소한 여기 14인평 저기 파란색 선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넘어서는 거. 16,000원 정도쯤 되겠네요. 네, 그게 추세선이니까요. 예. 방향 설정하는 55인평보다는 좀 더 네. 위로 올라와야죠. 지금 아직까지 정배열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럼 또 하나 보다 보면 아까 섹터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 없을까요? 왜냐면 시간이 남아서 AI 쪽. AI 쪽. 근데 AI는 좀 시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단기간에 좀 로봇과 함께 워낙 시장 빠질 때 오버슈팅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약간은 부재한 것 같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이렇게 아유 돼 있습니다. 깜짝아. 네. 아유 깜짝아. 분봉 보면은 저 버티다가 이제 또 한번 한 단계 내려오네요. 두산 로보틱스. 네.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럼 좀 챙길 수 있는 건 일부는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인 코멘트 하기도 했었는데 네. 로보틱스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까? 뭐 내년 갔다가 막 끌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두산 네. 로보틱스가 네.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였어요. 예. 올해 한 30억 벌고 네. 3년 후인 2027년 정도 되면 우리가 2천억 벌 거야. 그렇습니다. 영업이. 근데 올해 FN 가이드 추정치는 아직까지도 100억 적자예요. 100억대 적자예요. 그렇겠죠. 그 시장의 눈높이와 회사 의지치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쪽이 1등 기업이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0%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40% 빠졌어요 지금. 이거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24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이니까 10만 원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40% 정도 빠진 거죠. 네. 40% 빠졌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 저도 두산 로보틱스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뭐 단타를 치든 뭐를 하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나 로봇 쪽도 지금 또 마이너스 나오네. 기분 나쁘게. 그렇죠. 지금 18.3% 네. 그러니까 그 유통 물량 대비해서 지금 그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물량의 18.3%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락 걸렸어요. 나머지는 네. 보호에서 걸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려버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 시장에서 그만큼 투심 그다음에 오버행 부담감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요거 나오는 시점이 이제 45일, 3개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락 걸고 막 들어갔으니까 네. 기관들이 네. 그거까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 해소가 되고 나서야 그때 가서 펀더멘털을 따지든 뭐 하든 할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는 완전 수급이니까 수급에서 지금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26,000원에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관 락업 걸린 게 6개월짜리가 가장 많던데. 예, 그다음 뭐 3개월, 45일, 그다음에 3개월보다 6개월이 가장 많아요. 네, 맞아요. 기관 쪽이 그러면 왜냐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이건 무조건 받으려고. 된다 예. 하는 거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때 기관들이 좀 관리하지 않을까요? 관리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주가를 약간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관들이 돈이 있나요 지금? 아하. 예.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관리하고 싶어도 무슨 돈이 있어요. 관리를 하죠. 지금 유통 물량이 18.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물량 많아지면 이것도 AI와 로봇 똑같이 AI, 로봇, 네. 자율주행 이런 쪽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냥 딱 그거네요. 오늘 결론은 매크로 보고 하자. 네, 그래 안정되는 거 보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겠다. 네,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정확하게 5개예요. 네, 일단 2차 전지, 네. IT 소부장, 예.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리오프닝 쪽, 네. 그리고 일부 바이오 개별적인 종목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실적 추정치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거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AI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보는 거지 지금 뭐 컨텐츠가 어쩌냐,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화학이 어쩌냐, 철강이 어쩌냐, 건설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확산시키지 말자. 네, 확산시키지 말고 네. 핵심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쪽 중심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열심히 분량 채워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우 힘들었네요. 오늘.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 네. 오늘 지금 네. 화가 났어 우리가 앵그리 그렇죠. 모드야. 예. 그러니까 좀 세게 강하게 뭐 이렇게 쭉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답도 없는 문제지만 얼굴이 저도 지금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시장 이제- 빠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요. 뭔가 지금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천불이 있는데. 나는데. 예. 근데 뭐라고 천불이 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전 속에서 진짜 천불이 납니다. 그렇죠. 여튼 빨리 이거 돌리는 거 확인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돌리는 거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2주 만에 또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 돌리는 거 확인되면 저 불러주세요. 대표님 다시 모시고 그때는 막 드립 던지면서 네네. 이렇게 방송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사부 힘들지만 여러 가지 또 지표들 찾아보면서 종목들 얘기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안정이다. 이런 쪽 보시면서 다음
우리 박정현 대표님 나올 때는 희희낙낙할 수 있었을 그날까지 저희 또 화이팅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